여러분, 노년에 누가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일까요? 평생 악착같이 돈 모아 건물주가 된 사람일까요? 자식들 명문대 보내 의사, 변호사 만든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돈이 수백억 있어도 병실에 누워 콧줄 꽂고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뭐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으면 그게 바로 도건노인 신세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매일이 소풍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금수저 흙수저 따지지만 노년의 진짜 최고 수저는 바로 내 집 수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나서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산다 해도 그 집에 얹혀 사는 부모와 비록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사는 부모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늙어서 남의 집에 산다는 것 그것만큼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 집이요? 그건 남의 집입니다. 아들 집은 며느리 집이고 딸 집은 사위 집입니다. 합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닌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방에서 못 나갑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냉장고 여는 소리가 탱크 소리처럼 클까봐 침만 꼴깍 삼킵니다. 화장실은 또 어떻습니까? 볼일 보고 물 내리는 소리에 며느리 잠 깰까봐 변기 뚜껑 덮고 조마조마하게 물을 내립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똥도 못 싸는 신세. 이게 사는 겁니까? 징역살이만 안 했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는 삶, 그건 고문입니다. 밥은 미음처럼 나오고 옆 침대 김영감은 밤새 신음하고 간호사는 나를 어린애처럼 대합니다. 내 세상이 침대 한 칸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곳은 내 왕국입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든 새벽에 일어나든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더우면 런닝구 바람으로 거실을 활보해도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 천둥 같은 방귀를 껴도 누가 뭘 합니까? 혼잣말로 어이 시원하다 하고 웃으면 그만입니다. 이 자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받아먹는 진수성찬보다 내 집에서 양푼에 찬밥 넣고 고추장에 참기름 쓱쓱 비벼 먹는 그 한 숟가락이 100배는 더 맛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TV 채널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손주 만화 영화 안 보고 하루 종일 트로트 틀어도 신고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내 권력이고 내 생명줄입니다. 자식들이 명절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이유 효심만 때문일까요? 솔직히 말해 이 집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집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 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집 팔아 나눠주고 얹혀 사는 순간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입니다. 내 집 문서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도 허리 펴고 살게 해주는 면허증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큰 집으로 가요. 그 말 절대 쉽게 믿지 마십시오. 그 문턱 넘는 순간 여러분의 상팔자는 거기서 끝입니다. 비가 새도 내 지붕 밑이 최고입니다. 지팡이를 짚더라도 내 집 문턱을 넘나드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집 안방에서 내 리모컨, 내 밥그릇, 내 명령으로 사십시오. 그게 황제도 부럽지 않은 노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진짜 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명절 때 바리바리 선물 들고 오는 큰아들도 아닙니다. 매일 안부 전화하는 살가운 딸도 아닙니다. 바로 매달 날짜 맞춰 아무 말 없이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삼총사는 내가 아프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늙어보면 압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아 쓰는 삶과 내 연금으로 사는 삶,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돈 주면 고맙고 마음이 짠해집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이 점점 작아집니다. 받는 입장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번 달엔 왜 입금이 없지? 혹시 며느리가 뭐라 했나? 사업이 어려운 건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전화해서 용돈 이야기 꺼내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가만히 기다리자니 주머니가 비어서 친구도 못 만납니다. 그 기다림이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돈 앞에서는 내가 을이 됩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깨부터 다릅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내가 젊은 날 피땀 흘려 보험료 내고 국가가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금 받는 날 아침은 괜히 햇빛도 좋아 보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오늘은 내가 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만 시키지 말고 탕수육도 시켜 큰 소리도 칩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 여는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신발끈 묶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서 여유는 곧 인기입니다. 밥 잘 사는 친구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려면 그 안에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총알을 끝없이 보급해주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위상이 달라집니다. 빈손으로 온 할아버지와 지갑에서 용돈 몇 장 꺼내주는 할아버지, 아이들 눈빛부터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말도 힘을 가집니다. 며느리에게 애들 과일 좀 사 먹여라 말할 수 있고 사위에게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기름값도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양 대상이 아니라 도움 주는 어른이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자식 사업 자금으로 다 내주는 분들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황금 알라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일입니다. 목돈은 한번 쓰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식이 사정 이야기해도 이건 내 생명줄이다. 딱 잘라 거절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수억짜리 집에 깔고 앉아 현금 없어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팔자 편합니다. 자식보다 믿음직한 평생의 반려자, 그 이름은 연금입니다. 이 든든한 백 믿고 오늘 하루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사셔도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어이 김씨 밥 한번 먹자. 막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아픈 이야기 몇 번을 되풀이했는지 모를 말들입니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마음은 텅 빈 느낌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하루를 맡기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놉니다. 남들이 보면 저 노인 혼자서 뭐 저러나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혼자 노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입니다. 시간도 속도도 전부 내 마음입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텃밭에 나갑니다. 상추, 고추 모종 심어놓고 자식 돌보듯 물을 줍니다. 잡초 하나 뽑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가 좀 컸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지만 흙 만지며 생명 키우는 기쁨은 웬만한 취미보다 훨씬 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악기를 배웁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굳어버린 손으로 기타줄을 튕깁니다. 삑삑 소리가 나도 창피할 게 없습니다. 관객은 나 하나뿐이니까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방구석이 문화센터입니다. 요리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역사 이야기도 듣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친구 만나 남 흉보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좋은 글귀 한 줄 적어보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은 기다림을 모릅니다. 전화가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가야지 생각합니다. 배낭 하나 메고 뒷산에 올라 천천히 걷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누가 옆에서 빨리 가자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생각이 정리됩니다. 고독은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겁니다. 혼자인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한 게 불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즐길 수 있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놀면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북적거리는 모임 속이 아니라 조용한 방, 익숙한 산책길, 몰입할 수 있는 취미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약속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준 자유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혼자서도 잘 노는 당신 이미 노년의 상위권 인생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밤이 길어집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까? 노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 아닙니다. 돈 걱정입니다. 아픈 것도 서럽지만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빌딩 부자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저 내일 먹을 밥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분수에 맞게, 내 삶의 크기에 맞게 쓸 돈이 준비돼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여행 못 가도 괜찮습니다. 동네 친구 만나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손주 오면 용돈 몇만 원 쥐어줄 수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반대로 수십억짜리 집에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벌벌 떨면 그건 마음이 가난한 삶입니다. 나이 들면 돈 나갈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무릎 아프면 도움 써야 하고 밥하기 힘들면 반찬을 사야 합니다. 젊을 땐 몸으로 때우던 것들이 전부 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숫자를 셉니다. 이달은 어떻게 넘기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합니다. 젊을 때든 은퇴 전이든 이 밤잠을 위해 독하게 지킨 게 있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손 벌려도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딱 잘라 거절합니다. 친구가 보증 서달라 해도 친구 잃어도 돈은 못 잃는다 말합니다. 그땐 독하다, 이기적이다, 욕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자식에게 침 안 대고 친구에게 밥 얻어먹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돈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필요한 검사 다 해달라 말할 수 있는 힘, 시장에서 떨이 과일 말고 싱싱한 걸 고를 수 있는 여유, 그게 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아파도 그냥 참고 먹고 싶어도 침만 삼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아끼냐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날까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자식들도 나를 대우합니다.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양 대상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쥔 돈 쉽게 놓지 마십시오. 유산 미리 나눠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쓰십시오. 최고의 상속은 내 돈, 내가 다 쓰고 깨끗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밤 돈 걱정 없이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밥 굶을 일은 없다 생각하며 코 골고 잘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상팔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머리는 멀쩡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화장실 가야지 100번을 마음속으로 외치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존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짜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이 따라주는 능력입니다. 일은 80이 넘어도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벌입니다. 젊었을 땐 건강이 공기 같은 줄 몰랐습니다. 밤새 술 마셔도 아침이면 벌떡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몸이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돈이 수백억 있어도 이가 아파 씹지 못하면 최고급 음식은 그림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무릎이 아파 계단을 못 오르면 그건 구경만 하는 삶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몸이 좀 쑤시네 말은 하면서도 벌떡 일어나 이불 개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양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사소한 동작 하나를 못해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순간 사람은 깊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똥오줌 받아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 짚고라도 내 발로 경로당 가고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깎아달라 흥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권 인생입니다. 온몸에 파스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특히 먹고 싸는 문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입맛 돌아 밥 한 그릇 비울 수 있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볼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변비로 고생해본 사람은 압니다. 쾌변 한 번이 얼마나 고마운지. 주름 많고 허리 굽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다면 그 다리는 최신 자동차보다 훌륭합니다. 쭈글쭈글한 손이라도 내 밥상 차릴 수 있다면 그 손은 마법의 손입니다. 병원 특실에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재벌보다 동네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며 햇볕 쬐는 노인이 훨씬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돈도 명예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기억입니다.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기억, 그 자유가 인생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내 말을 잘 들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삐걱거리고 쑤셔도 아직 쓸만한 이 몸, 이 녀석이 여러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부디 아끼고 보듬고 남은 날들도 이 몸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무탈하게 살아낸 여러분 자신을 꼭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